코스피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역대 최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도 주가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배경은 무엇인지, 또 전망은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교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코스피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2년 10개월 만에 2,600선을 넘어섰고요. 오늘도 장중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는데 이렇게 상승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나라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지금 연일 또 매 순간 사상 최고치,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보통 증권 시장은 경제 실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 경제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코로나19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네. 또 어저께부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함으로써 이런 소비 자영업자들 상당히 지금 타격이 큰데 코스피 주가는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 상품, 특히 주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돈을 묶어두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것을 담보로 미래에 돈을 찾는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는 상당히 안 좋지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낙관론. 특히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종식할 수 있다는 희망. 코로나 백신이 아직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임상을 성공적으로 좀 했다라는 정도지만은 이것이 접종이 되면 그야말로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중반에는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재부팅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증권 시장의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면한 경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통화량을 많이 풀었습니다. 결국은 금융 상품의 가격은 통화량을 수요로 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 집권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왔을 때 미국 민주당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통화량을 찍어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미국의 통화량 증가에서 미국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그 반대 관계에 있는 우리 원화나 일본 엔화 같은 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앞으로 한국 원화나 일본 엔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중에 외국인 자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온 최근 한 닷새간 외국인 자본의 한국 유입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지금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지금 닷새째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미래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 가장 이제 큰 요인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 이양을 했다라는 설도 있고 오늘 곧 정권 이양을 총무체에 하라고 준비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되게 되면 미국에 지금 코로나 부양책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약 2조 3천억 분량의 경기 부양책이 풀려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통화 공급의 확대에 의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높은 나라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테면 미국 자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의 환율이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달러를 바꿀 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적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돈을 옮겨 놓으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진 것만큼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평가 절상된 것만큼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지금 미국의 돈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전통적으로 이 주가가 근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안전 국면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약 한 8, 9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권 시장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가장 많이 이탈한 게 그 외국 자본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탈했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고 지금 코스피 상승의 하나의 핵심 요인으로 동력으로 미국 자본, 유럽 자본의 한국 유입이 그 한 중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런 투자 형태인데 개인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인버스에 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B2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각에서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리나라 동학 개미들이 끌어왔다. 그런 어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때 특히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 이탈하고 도망갈 때 그때 우리 정말 서민들이 쌈짓돈 모아가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를 지탱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학 개미들의 코로나 경제 회복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동학 개미들이 인버스라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라는 영어로 뒤로 돌리다 이런 뜻인데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상품.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주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 주가가 떨어져야만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가 떨어지기를 참 고대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외국인들의 그 막강한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학개미들은 정작 지금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이 국면에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일부에서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또 연끌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또 반대매매 투자를 잘못해서 반대매매까지 걸리게 되는 거 주식 투자에서 패가 망신하는 동학 개미도 일부에서는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상은 이렇게 보긴 하지만 사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좀 주시하는 분위기인데 혹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 기획재정부 차관 김용범 차관이 전 경제부처와 함께 거시경제 이 장차관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용범 차관이 좀 걱정 어린 충고를 좀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없고 코로나 백신이 나온 것도 없고 상황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점점 더 심해가고 있고 미국에서 환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는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너무 일부 금융시장 일각에서 지나친 낙관론으로 포장해서 섣불리 투자하다가는 큰 패가 망신할 수 있다.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도 당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과도한 투자가 금융부실, 국가경제의 부실로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달라.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투자하는 이유도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달이 차면 기우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주가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그 공포감 때문에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오르던 주가도 어느새 신화버려 완전히 하락세로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상당히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투수익 상품인 만큼 매우 세심하게 주의해가면서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누가 될지 관심이었는데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명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혹시 실제로 인준이 된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저는 제니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에 아주 가슴이 설렙니다. 굉장히 예. 기분이 좋은데요. 두 가지 네. 측면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워싱턴에서 특파원 할 당시에 사적으로 공적으로 기자회견 또 여러 가지 만났던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워싱턴에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것이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는 이 제닛 옐런이라는 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같은 이코노미스트로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이분이 제보다도 연세도 많고 그런데 그동안에 연준 의장이나 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하면서 보여준 그동안의 지적, 행정 업적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위기 관리를 참 잘해왔고 또 다른 사람 의견도 잘 들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서 업턴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만약에 업턴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풀은 엄청난 양의 통화량을 수습하는 그런 거시경제 정책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제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기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